일이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시립희망원을 대구시장이 방문했습니다. 새로 바뀐 운영재단과 희망원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일광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5, 6월 유례없는 우박이 경북을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줬습니다. 소나무들도 예외는 아닌데 결국 상처를 입은 소나무들을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로 전직 원장 신부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구 시립희망원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희망원을 어떻게 혁신할까를 놓고 대구시장과 새로 맡은 운영재단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권유린과 각종 비리가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에 대구시립희망원을 찾았습니다. 석 달 전 운영권을 반납한 천주교재단을 대신해 3년간 희망원을 맡게 된 전석복지재단 측이 희망원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폐쇄적 운영구조를 투명화하고 인권을 고려해 24시간 근무체제를 도입했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희망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하지만 권 시장은 2030년까지 현재 1,000명 넘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200명 규모로 줄이려는 대구시의 혁신 대책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시설화가 정책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무인원 늘리고 또 예산 더 투입하고 한다고 해서 이 시설이 정말 여기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까지 폐쇄하기로 예정된 장애인 거주시설인 글라라의 문제를 두고 큰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전석복지재단은 사실상 시설 존치를 전제하고 운영 방향을 잡은 반면 권 시장은 이미 시설 폐쇄와 탈시설을 발표했다면서 전석재단의 의도에 의구심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럼 내년 가서 글라라이 폐쇄되면 거기에 있는 41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과 함께 32명 증명 부분들을 다시 건의를 하십시오. 희망원 대책위는 전석복지재단이 대구시와 대책위가 합의한 혁신 대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권영진 시장이 탈시설을 외치고 있지만 대구시가 북구에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을 추진해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얼마 전 여대생들이 술김에 셀카를 찍기 위해 경주에는 첨성대를 기어올라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야간에 첨성대에 들어가는 사례는 이번뿐만 아니어서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여대생 3명이 첨성대로 달려가고 한 명이 먼저 첨성대를 기어올라 두 팔을 벌려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어 나머지 2명까지 합세 관측문에 걸터 앉아 셀카를 찍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깊은 밤 울타리를 넘어 첨성대에 들어가는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당장 그날 밤에도 남녀가 울타리를 가볍게 넘고 여성이 기단석에 올라 한참 동안 첨성대를 만집니다. 이어 남자가 여성을 업고 첨성대를 나옵니다. 첨성대가 야간 놀이터가 된 데는 관리자가 없고 울타리가 낮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문화재 활용이 곧 보존이라는 방침에 따라 낮게 설치된 울타리는 일단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의 근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철저히 하여서 문화재에 접근할 시에는 바로 안내방송을 통하여 사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고 통합관제센터에선 한 명이 200여 대의 모니터를 봐야 하는 실정이어서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처럼
야간에 누군가 침입하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는 시설 등 첨단 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상경고음이나 강한 불빛이나 이런 것이 울리고, 그다음 또 신고나 접수 기록이 되어서 그런 한 행위 한 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고려하면서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안이 첨성대와 함께 다른 국보급 문화재에도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까지 앞으로 100일, 수험생들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취약한 과목과 단원을 보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학은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고 맨날 하고 있거든요, 수학은. 그리고 과탐은 좀 문제집, 기출 문제집 위주로 좀 많이 풀고 있고. 내 몸의 컨디션도 수능에 맞춰가는 연습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느껴졌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일단 끈기 있게 공부를 되게 풀어지지 않고 몸을 좀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능은 수시 모집에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수시도 수능을 토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개 정도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해가지고 안정 지원 또는 하향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학은 소신 지원과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영역 공부 시간을 골고루 안배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어라든지 수학, 탐구의 비중이 높은데 인문계열은 주로 국어 수학,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탐구를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차분한 마음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수능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내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하려 하자 경상북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내각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시대착오적 행위이자 역사 왜곡이라며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평화 정책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독 대구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도 손님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이 적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모인 한 단체가 내부 지침으로 막아온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대리운전업체 A사는 이용객에게 서비스 1회당 1,000원의 적립금을 줘왔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동종업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업체에만 많은 손님이 몰린다는 이유로 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 가맹점 협의회가 벌금 50만 원과 영업 제재를 압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회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유독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마일리지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이 적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까지 회원사가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구시민연합 대리운전 가맹점 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구시민연합이 대리운전 기사 모집과 관리, 보험 가입 등 업무를 처리하며 대구 지역 400여 개 대리운전 번호를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단체가 이런 행위를 제한한 것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 것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간의 가격을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운전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들어 자외선 지수도 연일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따가운 햇살에 일광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정신없이 놀다 보면 살갗이 발갛게 그을리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꼼꼼히 요새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는 스틱형이 잘 나오는데 여기 이게 얼룩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변화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5월부터 차츰 늘기 시작해 7월과 8월에 정점을 찍는데 여름철 환자는 겨울철보다 7배 이상 증가합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빨갛게 변하면서 가렵거나 따가운 정도의 1도 화상은 얼음 찜질 뒤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과 오한, 발열 등을 동반하는 3도 화상의 경우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데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 계획이 있다면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등을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외출 20-30분 전에는 SPF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 2-3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땐 SPF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가 좋지만 일상생활할 땐 SPF 15에서 20 정도도 충분하다고 전문의는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8월 한 달간 열사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합니다. 열사병 예방 수칙은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과 휴식 시간을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예방 수칙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징역형을 포함한 벌칙 규정도 넣기로 했습니다. 봉화군이 우박 피해를 심하게 본 고사 직전인 소나무를 서둘러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데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봉화군이 산림청과 합동으로 지상과 상공에서 소나무 우박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운과 제산면 등 5개 읍면적 2,942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정도는 소나무 잎이 50% 이상 망가져 고사 가능성이 높은 곳이 28.2헥타르, 회복 가능성이 반반인 곳이 216헥타르, 회복 기대치가 높은 곳이 2,697헥타르로 전체 90%는 일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봉화군은 이 가운데 고사 직전인 28.2헥타르의 피해목은 서둘러 벌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금강송 군락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산줄기로 소나무 재선충의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심지역 30헥타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인 영주, 이산 두 곳까지 재선충병이 접근하고 옴에 따라서 우리 지역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서 조기 벌채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봉화군은 이달 안으로 산주들과 협의를 마치고 벌채를 시작할 방침이며 목재상들과의 벌채목 판매 계약 알선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특히 헥타르당 600만 원이 들어가는 대체 조림비는 전액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재해로 인정해서 앞으로 벌채지대에서는 병해충과 재난에 강한 수종으로
생태보건조림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한편 나머지 피해 지역은 고사 상태를 더 지켜본 뒤에 내년에 벌채와 조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2층 주택 1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집주인 75살 오모 씨와 오 씨 아들 친구인 50살 박모 씨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내일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전파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17 어린이 전파교실이 열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대구전파관리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 경북 지역 초등학생 40명이 참석해 전파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대구문화방송국을 견학했습니다. 또 무선 모형 자동차 경주 대회와 무선 교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달 1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교육연구관 A씨를 대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인사를 취소했습니다. 교육연구관 A씨는 대구 모 초등학교 초빙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폭언과 욕설 등 교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시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와 일부 교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돼 인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코는 제2전시장 건립 추진을 계기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엑스코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자체 기획 주관 전시회 확대, 전시회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500억 원, 전시장 가동률 65%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장기 발전 마스터 플랜으로는 전시 사업 대형화 전략과 신규 일자리 창출 자회사 설립, 지역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등을 발표했습니다. 문 개방이나 벌집 퇴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 구조 활동을 벌이는 생활안전구조대 출동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7개 소방서의 생활안전대 출동 건수는 지난 2015년 22,900여 건에서 지난해 34,600여 건, 올 상반기도 17,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유형별로는 벌집 퇴치가 35%로 가장 많았고 문 개방, 동물 포획이 그 뒤를 이었으며 올해 가뭄으로 인해 급 배수 지원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대구가 32.4%로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 경북은 30.6%로 16번째로 낮았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대구가 12.8%로 17개 시도에서 7번째로 중위권이었지만 경북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올 하반기 지방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대구시는 올 하반기 7급 수의직 3명을 비롯해 9급 일반 행정 56명 등 모두 144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공고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달 중으로 시험 공고를 할 예정인데 사회복지직 124명을 비롯해 행정직 93명 등 모두 44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오늘 도심 하천 생태 복원이 마무리된 예천읍 백천천, 호명면 행갈지 등 하천과 저수지 12곳에 치어 8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예천군은 외래어종 유입과 올해 때이른 폭염과 가뭄으로 내수면의 어자원이 크게 감소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15,000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